안녕하세요. 범법인의 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정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요즘에도 전혀 줄어들고 있는 기미가 없는데요. 오히려 그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어서 절대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차하는 순간에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용을 당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에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채권 추심 회사의 제안을 받아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된 것이에요. 고수익의 알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되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추심 업체나 고수익 알바 같은 거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들이기 위한 단골 문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일인지 묻는 구직자들에게 화상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자고 하면서 철저하게 속이는데요. 이렇게 속이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대부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속아서 일을 하게 된 경우에도 형량이 결코 관대하지 않은데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주었다거나 가명을 썼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인정되고 안타깝게도 기본적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아무리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정황상 보이스피싱인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었다면 실형 1년에서 많게는 3년 정도까지도 형이 선고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의 형량이 동일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은 1년대의 형량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건에서는 3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판사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형량을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유죄로 인정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안마다 고의의 정도가 다르고 또 죄질도 다르게 평가될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거나 본인이 회사에 취직했다고 생각했을 법한 대화 내용이 존재하는 사건과 누가 봐도 수상한 방법으로 현금을 받아와서 전달한 것은 형량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적은 형량을 받기 위해서 또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꼼꼼하게 소명해야 하고 그런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여러 번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경찰 조사 1회만으로도 수사가 끝나고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따로 검찰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 소환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 첫 경찰 조사에서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진술로서 이를 번복하고 바로잡기가 어려운데요. 조사 내용은 모두 서류에 남고 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조사는 신중하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도 받으셔서 무엇을 강조하여 진술할지 또 굳이 먼저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경찰서에 출석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형량과 감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무죄가 쉽지 않은 사건이지만 대처 방안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결과를 바꾸기는 쉽지 않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